나는 트라우마가 심해서 할 수 없어. 나는 트라우마가 심하니까 네가 이해해줘야 돼. 내 트라우마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 만약에 여러분들이 트라우마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오늘 강의가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심리대화 LBC 소장 임초롱입니다. 오늘은 트라우마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쪽인가요? 사람들의 트라우마, 의미 없다. 그거는 허상이다. 그냥 모두 겪는 일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나요? 아니면 그 반대로 트라우마 때문에 무언가를 못할 정도로 굉장히 나는 주저앉아 있는, 심리적으로 주저앉아 있는 무기력한 그런 상태야 라고 생각하고 있나요? 어쩌면 둘 다일 수도 있겠죠. 이 두 가지 관점이 뭐 다 틀렸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맞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오늘은 트라우마에 대한 얘기를 좀 여러분들한테 자세히 해드리려고 해요. 자, 일단 트라우마가 생기는 과정부터 좀 알아보자고요. 트라우마에 대해서 뭐 여기저기서 워낙 많이 말을 했기 때문에 제가 그 정의부터 말씀드리진 않겠지만 일단 트라우마는 큰 사고, 뭐 큰 충격 때문에 일어나는 마음의 상처라고 볼 수 있겠죠. 보통 마음의 상처가 일어날 정도로 큰 사건을 겪을 때 어떻게 반응을 하나요? 보통 싸우거나 도망갑니다. 초원에서 예를 들어서 사자를 만났어요. 초원에 이제 포식자를 만난 거죠. 그때 우리는 심리적으로 굉장히 큰 충격을 받죠. 멘붕이 올 겁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하나요? 그때 보통의 다른 동물들은 어떻게 하나요? 도망가거나 맞서 싸우겠죠. 물론 맞서 싸워도 승산은 거의 없겠지만 도망간다 한들 우리가 도망갈 수는 없겠지만 어쨌건 우리의 몸은 그거 둘 중에 하나에 맞춰서 변화를 합니다. 몸에 근육이 경직되고 그리고 가슴이 막 두근두근 하죠. 그러면서도 상대를 노려보게 되고 그리고 생각을 많이 할 수 없어요. 단순한 생각을 하게 되죠. 싸우기 직전에 우리의 모습입니다. 도망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도망갈 때도 우리가 도망가는 거에 맞춰서 몸이 변하게 되겠죠. 이거를 이제 파이트 앤 플라이트 반응이라고 하는데 싸우거나 도망간다. 이런 과정을 겪으면 마음속에 트라우마가 생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두 가지 반응 해보신 적 있으세요? 많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인간 사회에서 싸우거나 도망가게 되는 그런 경우는 많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어떻게 하게 되나요? 이런 상처를 받는 아니면 이런 충격을 받는 경우가 별로 없나요? 아니에요. 많아요. 오히려 어떻게 보면 동물들보다 더 많을지도 몰라요. 인간들은 훨씬 더 많은 소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동물들만큼 그렇게 큰 충격을 받는 사건은 적을지 몰라도 작은 충격은 훨씬 더 많이 받고 살고 있어요. 인간 사이에서 계속해서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소통을 하는 그 과정에서 상대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벌어지는 수많은 일들이 존재해요. 그럼 우리는 그때 어떻게 하나요? 맞서 싸우거나 도망가면 사회적으로 매장되잖아요. 실은 이 두 가지 말고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한 가지 반응이. 동물도 마찬가지 한 가지 반응이 더 있어요. 뭐냐면 얼어붙는 반응이에요. 굉장히 무서운 존재를 눈앞에 두면 사람들은 발이 얼어버려요. 정말로 사고가 정지해버리죠. 어차피 포식자한테 먹히는 과정에서 그냥 멘탈이 완전 나가버려서 그 고통을 줄이고자 하는 그런 상태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인간 사회에서도 우리가 사회적으로 봤을 때 이 세 번째 반응이 가장 많이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직장에서 혼이 난다고 치자고요. 그때 직장 상사와 맞서 싸우거나 그 자리에서 혼나는 게 두렵고 상처가 되니까 도망갈 수 없잖아요. 그 자리에서 얼어붙어 버립니다. 그런 상태가 아니었다면 당연히 잘 대처하고 잘 대답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얼어붙어서 어버버하다가 더 혼나는 그런 경우도 많아요. 다른 데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신입생인 경우에 아니면 새로운 신입 직원인 경우에 어떠한 큰 모임에 덩그러니 혼자서 가 있을 때 그런 경우에는 이런 것들을 겪죠. 그러면 지금 얼어붙는 반응 혹은 이걸 야기하는 인간 사회의 반응들은 초원에서 사자를 만나는 것만큼 공포스럽지 않기 때문에 더 적은 트라우마를 유발하느냐? 아니죠. 사자를 만나는 것은 일생에 몇 번 없는 일이에요. 그리고 그게 일생의 마지막 순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인간을 얼어붙게 만드는 그런 사건들은 굉장히 자주 일어날 수도 있는 사건입니다. 지속적으로 일어날 수도 있는 사건이에요. 그러면 하늘에서 내리는 비에 비유를 한다면 사자를 만나는 사건은 소나기예요. 순간적으로 몸이 홀딱 젖어버리겠죠. 방금 말한 얼어붙는 반응을 일으키는 우리 인간 사회의 것들은 가랑비예요. 비가 오는 건지 안 오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어느 순간 보니 몸이 다 젖어 있어요. 소나기보다 더 젖어 있을 거예요, 아마. 신발 속옷까지 다 젖어 있는 상태가 돼버리는 거죠. 소나기는 소나기가 있으니까 순간적으로 피하면서 겉만 흠뻑 젖고 물론 속도 연결해서 젖어 가겠지만 오히려 가랑비가 더 많이 젖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 인간 사회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트라우마의 모습입니다. 어떤 한 큰 충격은 없는데 자꾸 마음속에서 너는 지금 상처받았어 라는 메시지를 자꾸 듣게 되는, 그래서 자꾸 사소한 거에도 더 상처를 받게 되고, 그리고 무언가 다른 사람에게도 좀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고, 그게 현대인이 가지고 있는 트라우마의 모습이에요. 물론 그 원인은 개개인이 다 다르겠죠. 다를 수 있겠죠. 하지만 그것을 일단 인식하는 데서부터 출발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나의 이런 마음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까? 그리고 또 반대로 나는 저런 사람들만큼 큰 트라우마가 없는데 왜 나만 이럴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하나 이제 제가 비유를 들어야 되는 부분은 이게 마음의 상처라고 했잖아요. 몸의 상처와도 굉장히 비슷한 모습이에요. 우리가 몸에 상처 났을 때 어떻게 하나요? 예를 들어서 다리가 부러졌어요. 어떻게 하나요? 다리가 부러졌을 때 그 다리가 부러진 것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일상적으로 일을 하면 그 다리는 어떻게 되나요? 못 쓰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다리에 기부스를 해야겠죠. 근데 여기에서도 기부스를 평생 하고 있으면 그 다리를 또 못 쓰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꾸준히 쌓여와서 작게 작게 쌓여와서 여러분들의 마음의 상처가 있는 상황이라면 두 가지가 굉장히 피해야 될 부분입니다. 하나는 마음의 상처를 외면하고 계속해서 강한 실패 혹은 뭐 어떠한 것을 할 수 있는, 마음의 상처를 계속해서 얻을 수 있는 그 환경에 스스로를 노출시켜서 계속해서 힘든 상황을 겪는 것, 이것도 피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그런 상황을 완전히 외면하고 본인을 계속해서 위로만 하고 있는 행위도 피해야 돼요. 내가 계속해서 무언가를 순간적으로 맞서는 건 뼈가 붙지 않는 상태에서 그 다리를 가지고 운동을 하는 거랑 똑같고요. 그 반대로 스스로를 계속 위로만 하고 있는 건 기부스만 하고 평생을 사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다리가 부러질 때는 똑같아요. 기부스를 하고 있어야 되는 기간이 있죠. 그리고 어느 정도 붙었다 싶으면 그때부터는 뼈를 깎는 고통으로 재활치료를 해야 돼요. 일정 기간은 스스로를 위로하고 애도하는 기간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오랫동안 혹시라도 이런 트라우마가 쌓였는지 아니면 마음속에 남아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방송을 시작으로 그런 것을 스스로가 애도하고 위로하는 기간을 가져보세요. 스스로의 트라우마가 쌓였음을 인지하고 이해하는 시간으로 그 시간을 써보세요. 그것이 지금 이 방송이 여러분들 마음속의 트라우마를 기부스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부스를 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뭐가 필요하나요? 어디가 부러졌는지를 찾아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다 기부스를 해야겠죠. 그러려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트라우마가 쌓인 것을 찾아야 돼요. 직시하기 싫겠죠. 다리가 부러진 걸 눈으로 보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그냥 잊어버리고 다른 일을 하고 싶을 거예요. 뭐 술을 마셔서 고통을 좀 잊는다거나, 물론 술 마신다 고통이 잊어진지는 모르겠지만 고통을 잊는다거나, 그런 식으로 진통제를 계속해서 먹는다거나. 근데 진통제를 먹고 기부스만 하고 있다고 다리가 붓는 건 아니죠. 물론 어느 순간 붙을 수 있겠죠. 진통제를 먹고 그 다리로 운동을 한다. 그 다리는 못 쓰게 될 거예요. 계속 기부스를 하고 있다? 다리는 점점 약해지겠죠. 그래서 첫 번째로 여러분들은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그 트라우마를 이해하고 인지해 보세요. 찾아보세요. 그리고 이 강의를 꾸준히 들으면서 그 중반부가 넘어선 시점부터는 이제는 기부스를 풀고 재활치료를 해야 되는 시점이 올 겁니다. 지금은 스스로 인식하고 애도하는 기간이에요. 기부스를 할 기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도 그럴 수 있었어. 당신의 트라우마도 존재할 수 있는 거다. 나의 트라우마도 충분히 나에게 큰 힘든 순간이 될 수 있는 거다라고 먼저 이해해야 돼요. 물론 어느 시점이 되면 제가 이제는 기부스를 풀어야 되는 시점이 됩니다라고 말을 할 거예요. 다리가 부러졌을 때 생각을 해보세요. 기부스를 하고 있다가 풀잖아요. 그리고 정상적으로 생활하게 되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치나요? 그 굉장히 힘든 막 물리치료 같은 걸 해요. 평행봉 같은 데를 짚고 정말로 계속 넘어지고 하면서 다시 그것을 정상인처럼 걷기 위해서 노력을 하죠. 시도를 하고. 그 기간이 올 거예요. 아직은 내가 무언지를 찾지 못했을 때는 일단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내 마음 안에 트라우마를 인지한다. 그 다음에 그것이 생긴 과정, 그리고 스스로를 이해하는 과정을 겪으세요. 그 이해하는 과정. 찾는 것, 인지는 일단 그 진단이잖아요. 가장 좋은 건 전문가가 해주는 게 제일 좋겠죠. 그런데 여러분들도 스스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스스로 인지해서 찾는다. 여러분들 스스로를 진단한다도 첫 번째로. 두 번째로는 그것을 이해하는 과정이에요. 그건 기부스 기간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는 도전 기간이 올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은 뭘 해야 될까요? 오늘은 그것을 찾아야겠죠. 찾는 날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이런 트라우마를 찾는 요령은 내가 지금 어떤 부정적인 생각이 만약 굉장히 나를 자신을 지배하고 있다면 이 생각이 시작된 지점으로 한번 돌아가 보세요. 이게 언제쯤 시작됐을까? 내가 이게 왜 시작됐을까? 한번 돌아가 보세요. 그리고 그 순간이 정말로 지금까지 영향을 미치는 게 맞는 건가? 물론 맞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까지 영향을 미쳤다고 해서 미래의 나에게도 영향을 미쳐야 된다?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일단 그 원인을 잘 찾아보세요. 그리고 그 트라우마를 준 사람을 뭐 용서하나 이해하라 이런 말은 아니에요. 다만 그 사람이 그렇게 했던 그 이유를 한번 논리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러면 내가 지금 무기력한 것, 그리고 무언가를 시도하지 못하는 것, 혹은 부정적인 어떤 것, 이것이 시작된 지점으로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세요. 내 마음속에 지금 어떤 트라우마가 존재하고 있는 걸까? 이 원인은 어떤 것일까? 물론 이거는 꼭 찾지 않아도 돼요. 저는 이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라고 하는 이유는 지금 여러분들이 가진 그 무기력함은 어떠한 그 발생 원인, 뭐 트리거라고 하죠. 트리거가 존재할지도 몰라요. 근데 그때 발생 원인 때는 10 정도였는데 지금 내가 계속해서 키워온 건 아닌가? 그걸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굉장히 큰 일을 겪을 수도 있어요. 굉장히 큰 일을 겪었을 수도 있고 그것이 고스란히 지금까지 남아있을 수도 있는데 고스란히 그대로 남아있다는 건 내가 그걸 잘못 따르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생을 결정하는 건 크고 작은 사건들이 아니라 크고 작은 사건에 대한 우리의 기억이에요. 고통스러운 순간도 있고 행복한 순간도 있어요. 하지만 인생이 고통인 이유는 고통스러운 순간의 그 기억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재생산하고 있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갔어요. 이별의 고통이 존재하겠죠. 이별은 슬퍼요. 굉장히 고통스럽고 그리고 그 슬픔이 오래 갈 수도 있겠죠. 근데 이별은 순간이에요. 슬픔도 순간이고 그 이후로 존재하는 이별은 없어요. 이별 때문에 트라우마가 남았고 고통스럽다. 그것은 이별의 기억이 본인을 고통스럽게 하고 있는 거죠. 그 기억은 물론 사실이 있고 내가 겪은 거기 때문에 그 기억이 본인 곁에 계속 맴도는 건 사실이지만 본인이 어떤 것을 기억하고 더 생각하느냐는 본인의 선택도 상당히 영향을 미칩니다. 그것을 더 많이 생각하기로 결심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더 많이 생각하기로 선택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일단은 본인의 마음속의 트라우마나 그런 상처들을 충분히 여러분들이 한번 공감하고 이해해 주실 필요는 있어요. 그리고 그 트라우마한테 이제 얘기를 해주세요. 그동안 무기력하고 그리고 무언가를 시도하지 못하게 한 네가 나에게 개입을 했던 것은 내가 무언가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새로운 것을 도전할 때 더 큰 상처를 받아서 이제는 무너져 버릴까봐 그러지 못하도록 나를 보호해 줬어. 어쩌면 심리적으로 나의 기부스가 되어줬던 건 사실이야.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나를 슬프게 했던 것도 사실이고 나는 그런 일을 겪었어. 그리고 지금 충분히 힘든 일을 겪고 있고 힘들 수 있어. 하지만 너도 그리고 나도 나를 위해서 미래의 나를 위해서 계속해서 나아가야 되는 존재들이야. 라고 일단 다독여 주세요. 일단 고맙다고 말하고 그리고 차차 차근차근 같이 그 마음 안에 그런 트라우마도 그리고 트라우마를 쥐고 있으려는 그 마음들도 실은 다 여러분들을 어쩌면 여러분들을 보호하기 위한 심리들이니 일단 넌 잘못됐어. 그리고 외면해버리고 자꾸 무언가를 새로운 걸 아직 하기보다는 일단 나한테 이런 트라우마가 있구나. 나한테 이런 상처가 있었구나. 내가 과거에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이런 면이 있구나. 과거에 어떤 정말 뿌리 박힌 어떤 것이 있다면 그것을 완전히 한 번에 떨쳐내기는 힘들 수 있어요. 뭐 당연히 그럴 수 있죠. 차근차근 밟아 나가면 됩니다. 일단 오늘은 여러분들이 이 강의가 끝나면 한번 공책에 한번 써보세요. 내가 어떤 것 때문에 혹시라도 부정적인 마음 혹은 뭐 무기력감 그리고 이런 것들이 존재하는지 그 시작은 언제였는지 그 시작된 지점에서부터 지금까지 지금의 내 인생과 그 시작된 지점을 비교했을 때 그것을 내가 계속 곱씹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인지 곱씹어야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과거를 한번 돌이켜 보라는 건 과거에 매몰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일을 겪었던 본인을 위로해 주라는 얘기입니다. 충분히 공감을 해주고
그리고 어떤 부정적인 마음이 드는 그런 여러분들 마음 안에 그 여러분을 위로해 주세요. 오늘은 여러분들 마음속에 트라우마를 찾아서 그것을 적어보는 것, 그 사건을 거슬러 올라가서 한번 적어보는 것으로 오늘의 미션을 드릴게요. 네, 그래요. 저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더 좋은 강의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들 마음속의 트라우마는 지금은 기부스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곧 그 기부스를 풀고 그 부분은 더 튼튼해질 수 있을 겁니다. 걱정 마시고 강의를 계속 따라오시면 훨씬 더 여러분들의 마음의 주인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봬요. 감사합니다.